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일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로 미국 전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국에서 매월 11월 후반기에 대형 할인 행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연유로 검은 금요일이라는 이름을 적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즉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칭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 용어가 쓰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미국 역시 역사학자들끼리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1960년대쯤 교통경찰이 처음 사용한 은어라고 말합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좋은 의미로 처음부터 쓰였던 건 아닙니다. 공휴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어김없이 노동자 쇼핑객들이 몰려서 도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경찰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은어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량 소비 문화 현상이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화점이나 마트들은 새로운 소비 패턴에 맞춰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고 했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소매업계의 악성 재고를 처리하고 재무 상태를 흑자로 돌릴 중요한 시기로도 여겨지는데, 미국인이 이날 하루 동안 지출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전국 소매연맹 NRF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총 매출은 약 1,2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블랙 프라이데이는 단순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매 경제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자 경기 사이클의 한 단계로 취급받기도 하죠. 만일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부진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소매업 경기 부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인 소매업체죠. 아마존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아마존은 올해 무려 44%나 하락을 했죠. 그런데 파이프 샌들러는 이런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존은 올해 무려 10,000명 이상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한데, 사실 인력 감축을 할 때는 우리 힘들어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앞서서 인력 감축에 나섰던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마존 또한 이런 상승세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포인트 더 짚어줬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AWS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마존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투자자들이 이탈할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의료 소매 업체들 덕에 또 실적이 호조세로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아베크롬은 무려 21% 상승세를 보였고, 베스트바이 또한 11%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런 소매 업체들의 행보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전기차 이야기,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오는 2030년이면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산 의존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배터리 제조 업체들 또한 기여할 것이다라고 로이터 외신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공개한 보고서도 함께 보실까요? 중국은 현재 세계 배터리 부품과 소재의 약 4분의 3을 생산하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고, 중국을 제외한 외국 기업들의 배터리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니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약 7년 정도 잡았습니다. 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한국 기업들 또한 언급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LG, SK 등 한국 기업들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의 11%에서 앞으로 3년 뒤면 무려 55%까지도 차지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또한 미국과 유럽에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한국 배터리 기업계 소식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와 또 양극재 공장 건설 MOU 체결식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분기 첫 삽을 뜰 예정인데요. 국내와 중국에 이어서 LG화학이 북미 지역에 갖추는 첫 양극재 생산 기지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IRA의 법안을 의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화면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LNF 또한 미국 진출을 제동이 걸렸는데 LG화학은 왜 걸리지 않았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LG화학의 단독 투자 형태였기 때문인데 앞서 LNF가 미국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미국의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지난 9월이었죠. 양극재 핵심 기술 유출 우려로 LNF의 미국 진출을 불허했습니다. 다만 LG화학은 단독 공장 형태이다 보니 기술 유출의 우려도 적어서 정부의 승인도 잘 통과가 되었고 대기업인 만큼 경쟁 업체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대규모의 생산 기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 모두 합작 공장 형태로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투자 규모는 LG화학보다는 낮은 1조 원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뉴스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실 텐데요. 미국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